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권총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직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미술 공부할 때 최초로 이제 가장 많이 그리는 것 중 하나고요. 직육면체를 그리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빛의 이론과 그 다음에 덩어리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거고, 이걸 뭐 직접 해보면은 약간 더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면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직육면체를 그리고 측면에서 빛이 왔을 때의 느낌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은 채도가 높진 않죠. 왜냐하면 가장 밝은 부분이고 광의 빛의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 측면은 아무래도 채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원의 반사보다는 색의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빛이 못 들어오는 반대편 부분은 어둠이 지기 때문에 색의 반사도 그리고 광원의 반사도 적기 때문에 고유의 색이 드러나지 않는, 즉 명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앞부분은 또 명도가 더 떨어지고, 왜냐하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림자 부분도 앞부분은 더 어둡게 그려서 앞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서 입체감을 내는 게 이 직육면체를 그리는 핵심입니다. 즉 입체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덩어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요. 밝은 부분은 뒤를 조금 더 어둡게 그려서 밝긴 밝지만 뒷부분이 약간 덜 밝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입체감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흡수체이기 때문에 뭐 아주 광이 밝게 빛나지는 않는데, 권총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흡수체면서도 약간의 금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체감이 있는 직육면체가 끝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기로 한 K5 권총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뭐 크게 큰 형태를 먼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 부분, 이제 손잡이 부분, 그리고 이제 총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총답다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죠. 총을 그릴 때 뭐 상상으로도 그릴 수 있거든요.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때는 총열, 뭐 방아쇠, 손잡이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총이 가져야 될 요소를 놓치지 않으시면 총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K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권총이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짧은 권총입니다. 그래서 뭐 지휘관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권총이고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아담하고 귀엽다는 느낌이 많이 나는 권총이었습니다. 자, 역시 권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장신구는 아니기 때문에 군용 권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채도가 되게 낮은 회색 아니면 좀 어두운 검은색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색을 올리고 나서 어둠을 잡아 나가는 식으로 채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둠의 영역을 되게 정확하게 잡아주고, 약간 곡성인 부분들은 이제 블러 처리를 통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점점점 이제 권총의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어둠의 영역을 잡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를 잡는, 스케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부의 형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위치나 정확도, 형태의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 능력, 즉 형태를 잡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또 앞에 튀어나온 부분들, 그렇죠.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에 지금 블랙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좀 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점점 입체감이 심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덩어리 표현이 되고 있고요. 기본색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가 나왔다 싶으면 하이라이트, 즉 밝은 부분을 통해서 지금 금속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금속 느낌이 나죠.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암에서 덩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를 올렸을 때 효과를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겠죠. 자, 지금 뭐 가장 어려운 이제 손잡이 권총 그립 부분에 이제 무늬를 그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어떤 꼼수라고 해야 되나? 복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으로 바로 긋다 보니까 약간 삐뚤빼뚤합니다. 사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 하이라이트 처리를 통해서 금속성을 표현해 주게 되고요. 자, 점점 권총에 금속 느낌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화이트를 올리다 보면 약간 이제 또 블랙, 즉 덩어리 부분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어두운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좀 더 올려주게 되고요. 그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암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계속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금속성, 즉 디테일을 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곽 정리를 통해서 그림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고요. 자, 그립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잘한 하이라이트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2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 이제 조금 더 금속성이라든지 입체감, 디테일을 좀 더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이 채색은 어렵지는 않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케치가 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권총 같은 경우는 총열 같은 것들이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총 같은 느낌, 인공물 같은 느낌이 잘 안 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두움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도가 좀 더 가벼운 부분들, 글씨도 써주고 이제 명도가 좀 가벼운 부분들 블랙으로 처리해서 좀 중량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발 인체 부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이제 사물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이거를 수채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진행된 부분들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